정책자금 한 번 떨어지면 끝일까요? 정책자금 신청했다가 한 번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손을 놓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회사는 안 되나 보다, 올해는 틀렸나 보다, 심지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몇 개월간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는 안대문도 뜨고 인터넷 광고를 찾아보면 더 겁이 납니다. 혼자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한 번 부결되면 영구 탈락, 이런 무서운 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기업들을 수없이 관리하면서 겪은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자금은 한 번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도대체 왜 떨어졌느냐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기업 중에는 중진공에서 4번 연속 떨어지고 5번째 5억을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2번 떨어지고 3번째에 9천만 원을 받은 것도 있고요. 연초부터 내내 안 되다가 거의 연말인 10월쯤 1억을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정말 한 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라면 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걸까요? 오늘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떨어졌을 때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금 넣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작정 넣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고, 원리를 알고 준비하면 상반기에 떨어졌어도 하반기에 충분히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정책자금 광고부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광고하는 브로커나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대표님 혼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돈을 받고 일을 맡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사이트에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 메시지가 뜨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든 탈락에 똑같이 적용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본 핵심은 딱 이겁니다. 정치 우선도에서 밀려서 단순 탈락한 것과 기업 자체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부결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거나 융자 제한 사항에 걸리거나 자격 자체가 안 돼서 공식 부결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면 단순히 신청 기업이 몰려서 이번 회차 우선순위에 밀린 건 기업에 치명적인 페널티가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떨어졌어 하고 멘탈 나갈 게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무슨 이유로 밀렸지, 이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보, 기보, 재단에서 떨어졌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을 보겠습니다. 이런 보증기관들은 제가 기업들을 진행해보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보다는 우리 기업 자체의 현재 상태를 철저하게 봅니다. 현재 대표님과 기업의 신용상태, 매출과 이익, 부채 비율, 기존 대출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물론 대표님 경력이나 기술력, 특허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업에 우리가 보증을 서줘도 돈을 떼이지 않겠는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떨어졌는데 기업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다음 달에 곧바로 다시 신청한다? 솔직히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매출도 그대로고 재무제표도 똑같고 신용이나 부채도 그대로인데 심사하는 직원 입장에서 갑자기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신청 날짜를 세고 있을 게 아니라 기업의 조건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나 벤처기업 같은 필요한 인증을 새롭게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해서 인원을 늘리거나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통해 정보가 늘어나 매출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거나 결산 재무제표가 새로 나와서 재무구조가 좋아진 뒤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신보에서 연초 안 됐다가 새로운 재무제표나 매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승인받은 기업들은 정말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관에서 떨어졌다면 언제 다시 넣지가 아니라 다음 심사 때 무엇을 다르게 보여줄 수 있지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진공, 소진공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수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증기관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관들은 정식적으로 배정된 한정된 예산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체의 조건도 보지만 지금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 누가 정치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가라는 상대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기업인데도 2월에 신청했을 땐 떨어졌다가 7월이나 9월에 신청하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상대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초에는 자금도 많이 풀리지만 그만큼 가산점 꽉 채우고 준비 잘한 기업들이 몰립니다. 정책 우선도가 높은 기업들이 앞에서 먼저 자금을 싹 받아가면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밀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위권 기업들이 하나둘 자금을 다 받아가고 나면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바뀝니다. 연초에는 내가 100명 중 70등이라 밀렸다면 하반기에는 똑같은 조건으로도 30등, 20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제가 관리해드리는 기업 중에서도 연초에 떨어졌다가
중순이나 하반기에 다시 들어가서 승인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 대표님들은 연초에 한번 떨어지면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자금을 결국 받아내는 기업들은 떨어져도 계속 준비합니다. 자본금 맞추고 인증 챙기고 고용 늘리고 매출 신고하면서 다음 회차 열릴 때마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누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끝까지 준비하고 두드린 기업이 받습니다. 특히 하반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한 번 신청해서 결판내는 게임이 아닙니다. 조건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받을 때까지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짜놓는 장기전입니다. 특히 직접 대출 기관은 더 그렇습니다. 연초에 안 됐다고 올해 끝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추경 예산이 새롭게 내려올 수도 있고 상반기에 다른 기업들이 못 쓴 잔여 예산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오는 특정 자금들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정작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적은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된다고? 연초 경쟁률이었다면 솔직히 쉽지 않았을 텐데 하반기 타이밍에 자금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대로 스펙이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 연초에 경쟁이 너무 몰려서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진공이나 소진공은 한번 떨어진 결과만 보고 기업 가능성을 속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현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했던 대표님들 사례를 딱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조기업인데요. 연초에 중진공 계속 넣었는데 4번 연속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에서 포기하셨겠죠. 그런데 조공 보강해서 계속 도전했고 결국 중순에 5억 받았습니다. 4번 떨어지고 5억입니다. 두 번째 도소매 기업인데요. 중진공 2번 떨어졌는데 다시 상반기 매출 데이터 정비해서 1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제조기업인데 소진공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신청해서 9천만 원 받았습니다. 네 번째 도소매 기업인데 연초부터 소진공 계속 안 되다가 10월쯤 잔여 예산 시즌에 다시 넣어서 1억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기업인데요. 연 중순까지 중진공 4번 떨어지다가 7월에 1억 배정 받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탈락했을 때 이 대표님들이 전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억도 1억 2천도 9천만 원도 1억도 예초에 없었던 돈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진짜 이유입니다. 정치자금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탈락이 아닙니다. 제가 기업 관리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딱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걸 가지고 사업 자체가 끝난 것처럼 손을 놓아버리는 대표님들입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우린 안 되나 봐요 하면서 인증을 준비하자고 해도 안 하시고 재무구조 개선하자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새로운 자금 공고가 떠서 다시 넣어보자고 해도 지레 포기해버리시죠. 이렇게 의지 자체가 없으시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지, 다음에 뭘 바꾸면 될까 하고 같이 발맞춰서 준비한 대표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금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한 기업이 다음 자금도 훨씬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재무도 손보고 인증도 만들고 고용도 늘려놨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기업의 기초 체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 자체가 넓어집니다. 제가 한 번의 자금만 단타로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린 이유도 딱 바로 이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3가지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신보나 기보, 재단처럼 기업 자체의 조건을 보는 보증기관에서 떨어졌다면 무작정 다시 넣지 마시고 매출, 재무구조, 고용, 인증 같은 새로운 근거를 먼저 만든 뒤에 다시 도전하세요. 둘째, 중진공이나 소진공 같은 직접 대출 기관에서 떨어졌다면 단순 순위 밀림일 가능성이 높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기업 요건을 다듬으면서 하반기 추경과 자녀 예산 공고에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셋째, 제일 피해야 할 것은 떨어진 원인도 모른 채 멘탈 터져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떨어진 이유도 모른 채 손을 놓는 게 문제입니다. 상반기에 떨어지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의지만 갖고 움직이시면 하반기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활용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